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담은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촬영일 기준으로 한능검 65회, 즉 6월 17일 시험이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능검 준비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과 한능검 기출 원리 및 풀이에 대한 기초 전략을 다뤄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혜택 및 특별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구독을 인증해줄 경우 심화편 전용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를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 한능검 전용 공략법, 해신 키워드, 함정 파악 등 한능검만을 위한 신형 전용 교재인 전략지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가격대 및 샘플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직 지금 1대1 개인 온라인 한능검 코칭이나 문풀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격대 및 진행 방식 역시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데 이번 회차는 조금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한 2분 내지 3분 정도만 더 신청하시면 마감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진짜 시험 정말 급히 붙어야 되는데 조금 개인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OS 파일은 이런 방식이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제 인스타에 한능검 65회 예상문제 관련된 내용도 올릴 거니까 팔로우 해두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관련된 내용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기출풀이 원리의 기초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단기 커리큘럼 제시드리면, 상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상급 이후 해심 특강이랑 예상문제 영상들을 중심에 보시고, 2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여기다 킬러 OS 영상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1급을 좀 더 빨리 따고 싶으신 분들은 키워드 저격 특강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이걸 별개로 최근에 제가 만든 10초 풀이 전략 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일단 우선순위로 보시면서, 한능검 시험은 좀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 빨리 대비할 수 있겠구나, 그거 좀 파악해가지고 기초를 쌓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영상들을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회차 난이도가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저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시험 난이도를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제가 예측을 해봤자 출제자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배우 시험지 까봐야 객관적으로 그 결과 나오는데, 그럼에도 제가 예측하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그 64회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 이유는 일단 지난 회차가 조금 군데군데 어려운 유형이라던가 선지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합격률이 또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지난 회차가 50% 미만대면 다음 시험은 그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예전에 이게 58회 때도 그랬었는데 59회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그래도 지난 회차만큼 어렵게 낼까라는 의문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예상 문제 좀 짜고 있는데 지난 회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좋은 기사라던가 경향 등 예상 문제로 좀 뽑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권, 그러니까 60점만을 일단 위한 유형들이라면은 확실하게 나올 게 지난 회차보다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번 주 주말에 그걸 올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 공부하셔도 합격하는데 엄청나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한 해 시험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21년,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각 연도마다 난 이렇게 시험을 낼 거야 하는 그런 경향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2022년이랑 2023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낼 거면은 경향 변화 크게 없겠을 것 같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아울러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이거 64회 말고 65회 관련 커리큘럼 설명드리면, 일단 제 예상유형 키워드 영상은 이번 주 주말에 업로드 할 겁니다.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으로 검토 한 번만 더 하고 올릴 거고, 제 최종 영상은 시험 2일 전까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영상 잘 챙겨보셔가지고 꼭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은 바로 제치고 이번에는 기출풀이의 기초부터 바로 다룰게요. 이걸 조금 더 깊게 다루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를 위해서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바로 설명 들어갈 건데,
이 페이지 이후로는 가장 최근의 기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연계 다룰 거니까, 근데 솔직히 다룰 거긴 한데 그냥 몇 문제를 미리 보시고 내가 이런 문제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서 좀 최근 기출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맨날 기출 비껴치기로 하는데 이걸 제 표현식으로 얘기하면은 최근 기출 3회분을 완벽하게 분석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최근 기출 3회분만 제대로 분석하더라도 고난도 유형도 대비할 수 있고 신유형도 대비할 수 있고, 근데 솔직히 이것까지는 다 못 대비하더라도 최소한의 내가 점수를 얻기 위한 최소 유형은 진짜 안정적 확보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왼쪽 문제에 있는 거를 원래는 이게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되게 63을 보신 분들이라던가 아니 기출 이미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한 페이지 이렇게 쫙 채운 문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러 가져온 건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얘예요. 얘, 라. 뭐냐면 이 라의 내용을 보면은 부사 송상현이 이 일본군의 침략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 부사 송상현이 외적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침략하는 걸 막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송상현은 임진왜란 시기에 그런 동래성 전투랑 관련된 인물인데 이걸 파악하고 뭐 다른 데는 뭐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뭐 고대시대인지 그거 파악하는 건데, 약간 제가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문 문제 나왔으니까 해풍선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 문제 너무 길고 내용도 많은데 다음 회차 때 이런 문제 안 나오겠죠?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시험의 합격에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단순 이런 유형만 안 나오겠지란 생각하지 여기 중에서 뭘 하나씩 끌고 와가지고 다른 문제를 만들겠지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숲만 보고 있고 그 숲 안에 나무를 볼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게 바로 직후 회차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를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사실 이게 뭐 조헌이라던가 정문부라던가 사명대사 등 또 이런 인물들 통해 가지고 이게 임진왜란을 추론하는 건데 실제로 바로 직후 회차 때 또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했다. 이게 바로 그대로 연기가 됐어요. 이거 좀 우연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3회분을 기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 외에도 의외로 진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형들이 많구나, 그런 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다른 문제들 예시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게 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시기형 유형의 경우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자, 이 문제는 어떤 걸 주목할 수 있냐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흐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고려시대 한 인종 시기쯤 이후의 역사적 흐름에서 제일 잘 나오는 흐름이 뭐냐면 이자겸의 난 또는 뭐 이자겸의 금 4대 요구 수용,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및 반란, 그리고 무신정변의 흐름을 진짜 잘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를 시키냐면은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이렇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이게 실제로 나왔어요. 제가 직전 회차 때도 최종 영상에서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이걸 외우라 썼는데 그게 딱 나왔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자연의 묘지명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인종식에 이 이자연의 후손이, 그러니까 손자가 척중경과 함께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자겸의 날 취재했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이게 쓰니까 여기 무신정변과 묘청이 난 이전인 여기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그냥 이거만 보셨으면 이거 문제 그냥 바로 푸시는 거예요. 그냥 이자겸인지 이자연이 좀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되긴 하는데 헷갈렸더라도 풀이하는 게 절대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문제 갑자기 나왔냐? 자, 앞에 회차 때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 자, 여기 묘청 나왔죠. 묘청 나왔으니까 이자겸 뒤. 자, 이거는 묘청 앞.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느 회차 때는 앞에서 이게 흔들고 뒤에서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앞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막 흔들어내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틀을 아는 사람은 저번에 이게 나왔고 이번엔 이게 나왔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기출 원리의 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 이거 연도 까먹었는데, 이거 연도 뭐 1128년이었나 38년이었나 48년이었나 이런 식으로 좀 쎄뚝을 막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부터 여러분들 점수를 확보해야 기출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맨날 나왔던 것도 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도움을 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를 하면서 아, 내가 앞에서 기출을 푸는 이유를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푸는 거구나, 좀 그런 체감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통합형 유형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측 문제부터 풀면은 평소에 제가 강조하는 종교는 대종교랑 천도교예요. 근데 의민란의 경우는 천주교랑 관련된 거고, 배제학당은 또 이건 개신교 선교사 만든 거여서 안 맞아요. 그래서 평소 정답이 낯설었는데 실제 정답이 된 건 원불교랑 관련된 새생활 운동이거든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러면 물론 이 원불교랑 관련된 내용도 교재에 있긴 있지만 그럼 기출에서 언급 안 했었냐? 했었어요. 보시면 왼쪽 문제를 보면은 여기 병인박해. 자, 병인박해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이 천주교가 서학을 소개했다. 사실 이게 푸는 건데 여러분들 고질적으로 진짜 기출을 못 보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 키워드 답만 맞춰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시는 거예요. 기출을 푼다는 거는 내가 뭐 병인마켓 알았었는데 아, 이게 천주교 관련된 게 뭐 해미 순교 성지도 있구나, 이런 것도 파악해주고, 자 뭐 동경대전 용담서 이건 동학인가, 오케이, 뭐 당군 숭배사상, 뭐 대종교, 그리고 박준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 아 원불교, 이런 식으로 문제 키워드 분석하고 선지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이 없어요. 기출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은 그냥 문단만 하는데 어떻게 점수가 올라요? 문단만 해도 지금 키워드가 외울까 말까 한데 이거에 대한 훈련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응용되죠? 바로 다 털립니다. 그래서 해풍선이 제가 이런 문제 키워드 분석하고 선지 분석도 하나씩 하니까 막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려요. 네, 정상이에요. 저도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이 한능건 강의한 지 6년, 7년 되는데 저도 이거 처음 했을 때는 진짜 4시간, 5시간 저도 똑같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이 전체 내용 하나씩 꼼꼼히 분석하는데 그 정도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면은 나중 가서는 시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경내전 용담서 이거 다 알아. 오케이, 대종교 오케이 다 알아. 근데 내가 얘는 까먹었는데 헷갈렸는데, 아니면 뭐 이선지는 처음 보는데, 그런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추가하면서 내용을 늘리면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좀 오래 걸린다고 좀 고통스러거나 더 이상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러다가 진짜 현장에서 이런 문제 나오죠.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강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줘요. 여러분들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기출이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기출 분석한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기출의 분석에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진짜 꼼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꼼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 뭐냐면 자, 여기 적혀있는 보은 법주사 팔상도 있죠. 자, 이거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은데, 뭐냐면 20번대, 그러니까 이 문제번호 20번대인데 조선시대 건축물을 냈으면 얘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다른 거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제가 역대 기출을 분석해보면은 진짜 조선시대 후기에 건축물 내면은 거의 얘가 정답이었어요. 한 진짜 10번 내면 8번은요, 아니면 9번은 진짜. 근데 자, 제가 그럼 이런 꼼수 왜 알려드리냐, 지금 문제에 제시된 거는 고려의 불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한능검이 좀 번호 꼼수가 어느 정도는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한 70% 내지 80% 정도 번호 꼼수가 먹혀요. 그럼 10번 때쯤이면 고려시대 문화유산 낸다 가정하는데, 자, 이 보은 법주사 팔상도는 조선시대였죠. 그럼 자, 고려시대의 문화로 옳지 않은 거니까 그냥 이거 찍으시면 돼요. 근데 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왼쪽 문제도 10번 때고 고려시대를 냈죠. 옳지 않은 거였죠, 했죠. 지금 우리 고려시대 문화유산 찾는 건데 옳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향이 그냥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는 출제자가 그래도 좀 문제를 쉽게 내는 거는, 자, 고려시대 냈네? 이거 조선시대 후기 빈출 키워드인데? 그럼 그냥 다 골라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또 골라요.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눈 감고 발라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문아파트 하기 싫어, 나 재미없어, 안 해올래, 뭐 사진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시면은 이렇게 그냥 퍼주는 문제 그냥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문아파트 외에도 정치 파트라던가 경제 파트라던가 그런 유형에 대한 꼼수도 있어요. 그 뭐 제 강의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용 외운 거를 점검하는 용도로만 기출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기출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유형도 있구나, 그거에 대한 파악이 스스로 선행이 돼야 점수가 안정적으로 오른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나머지 전략 한번 다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거는 제가 항상 기출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장 가서 실수하신 분들을 보면 문제를 끝까지 안 읽던지 선지를 끝까지 안 읽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명륜당 대성전이 언급됐죠. 근데 이 대성전과 명륜당은 성균관이랑 향교에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답을 구별하냐? 여기에 플러스로 얘네 둘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방교육기관이란 키워드 보고서 향교를 고른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실제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 부였다, 그냥 대성전 명륜당 보고서 성균관인가? 이렇게 고르신 분들은 이런 오답을 고르시는 거죠. 정답 키워드는 얘인데. 그래서 이게 진짜 단순한 거 같죠? 생각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임진왜란 문제 나온 거, 그거 막 한 단락만 막 8줄 10줄 하잖아요. 읽기 싫어, 눈에 안 보여, 나 대충 읽을래, 이러시는 분들 진짜 이런 거 하나씩 놓쳐가지고 점수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역사 시험이긴 하지만 애초에 이 역사 시험 특성상 사료를 가져오다 보니까 역사 기록물을 가져와가지고 장문을 끌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국어 비문학 읽듯이 집중력을 못 기르면은 이런 키워드 놓쳐요. 자, 이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정조가 나왔어요. 탕평책 등 여러 개혁을 통치했대요. 이게 솔직히 탕평책은 영조가 진짜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영조를 거의 90% 탕평책으로 내는 거지, 정조도 탕평책을 하긴 했어요. 얘는 완론 탕평책, 얘는 줄론 탕평책. 그래서 3번까지만 읽으신 분들은 이거 영조 키워드지 하면 틀렸을 건데, 자, 광해군은 중종반정이 아니라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을 만한 키워드를 딱 던져놔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틀린 것도 이렇게 숨기는 전략들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싶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이 읽냐 안 읽냐 이 습관 하나로 여러분들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 전략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출풀이의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식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기 문제 요령.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문제에서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 또는 특정 사건의 배경,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쓸 수 있는 꼼수거든요. 자,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 유형이 나오면 선지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것을 고르시면 되고, 반대로 얘는 배경이니까 가장 먼저 발생한 거 고르시면 돼요. 얘는 거의 정답률이 한 90% 정도 된다 보고, 얘는 한 70% 내지 80% 정도라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선지 4개는 당연히 이전이어야 되고 당연히 1개만 이후여야 말이 되겠죠. 이게 번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선지 4개, 선지 1개. 근데 배경은 제가 70% 내지 80%란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사건이 배경이니까 당연히 뭐 먼저 발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지 내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건의 배경이 아닌 적도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엔간에서 그냥 가장 먼저 발생한 거 고르면 엔간에서 정답인데 가끔씩 함정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권유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행주산성의 권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진왜란 시기의 행주 대첩을 다룬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임진왜란 유형이 나오면 쓰는 암기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부동탄선, 그러니까 부산진, 동래성, 탕금대전투, 선조의 의주 피란, 그리고 옥한, 옥포, 한산도, 그리고 진평엔, 진주대첩, 평양선 전투, 행주대첩, 그리고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
명량 대첩, 노량 해전 이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여기를 다룬 거니까 정유제랑 관련된 이 내용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순서 헷갈려. 사실 이런 거 보고서 한산도 이전. 자, 그리고 탕금도 여기 있으니까 이전 이렇게 푸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 사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선지끼리 비교해서 풀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너무 정직하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다 완벽하게 해석 못해요. 이거 보고서 바로 임진왜란 이게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무엇 뜯자 그거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1번은 고려시대고 자 이건 조선 세종시기니까 당연히 선조보다 이전이겠죠. 그리고 이건 임진왜란 얘네보다 이전이니까 그렇게 소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문제 사를 몰라도 선지끼리만 비교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조이총의 난이 나왔거든요. 지금 조이총의 난이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무신정권 극초기예요. 야 극초기니까 자 보시면은 뭐 만적 최충원이니까 조금 초기보단 이후겠죠. 또 최충원 나왔으니까 이후겠고 자 제가 이거는 그냥 조이총이 나는 그냥 무신정권이 그냥 시작 지점이에요. 시작 지점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망이망소의 난도 조금 뒤에요. 조금 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렸을 때 일단 무신정권이 형성된 시기인 얘를 골라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배경이니까 당연히 일단 정변이 일으켜가지고 무신정권이 나와야 뭐 반란도 계속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선지 보니까 알 것 같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석하지 말고 진짜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 이런 꼼수로라도 찍으세요. 그러니까 막 찍으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찍으라는 게 제 전략이니까 좀 그런 풀이법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비슷한 거 알려드리면 자 이 문제가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게 옛날에 한 시마 56회랑 유사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고 구주 오소경을 다뤘으니까 이거랑 관련된 통일신라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다룬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뭐 이군육이라던가 안차였사는 고려시대의 역사도 사실이고 삼성육부랑 두자감은 발해랑 관련된 역사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 통치 체제가 헷갈려 아니면 여기 있는 사정부를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옳은 유형을 냈다면은 이렇게 겹치는 게 두 개 있죠. 그럼 말이 안 돼요. 왜? 중복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가 두 개나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지끼리 매칭해가 자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문제도 그래요. 뭐 딜쿠샤, 뭐 테일러. 사실 이 문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보고 푸는 문제인데 내가 이거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몰라. 그러면 또 선지끼리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신간에서 진상 조선을 파견했다. 그리고 한일 학생 간 싸움 충돌.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순종의 인산일. 사회주의자들이 건거된 건 60만 세 운동이에요. 또 지금 이렇게 갈리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한 회차에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게 두 개만 겹치더라도 정답률이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개만 더 소거할 수 있으면 정답률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파악해서 푸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 키워드 분석하고 선지 분석도 꼼꼼하게 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인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훈련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식어구를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보시면 사실 이 문제는 갈돌 갈판이라던가 뭐 기원전 8000년경 제주 고산일을 보고서 신석기 시대인 거 알거든요. 근데 이 문제 낚이신 분들이 왜 낚였냐면은 보시면 일은 민물톡이에요. 일은 민물톡인데 얘를 스스로 버리셔가지고 민문이 톡이 청동기네 하시고 1번을 찍어서 봐 틀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자, 문제랑 선지는 끝까지 읽자. 자, 청동검 제작, 고인돌 둘 다 청동기죠. 벌써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신 분들은 그냥 첫 줄 읽고서 그냥 무지성 1번 달려들고 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전, 일은 아니 뭔가 최초로 뭔가 이런 수식어가 나오면 뭔가 시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 좀 그런 스타일인데 뭔 얘기냐면 자, 우리 태조께서는 흑창을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태조께서 그랬어? 오케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선지 분석 해보면은 여기에 특창은 왕건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없어요. 한양, 남경, 승격, 문종, 서독포, 숙종, 시비목, 성종, 정방패지, 공민왕, 개경, 귀법사 세운 거 광종인데 지금 왕건과 관련된 게 1%도 없거든요. 그럼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나 배운 게 없는데? 1번인가? 이렇게 찍다가 문제 틀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은 지금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태조께서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러저러 자빠지는 상황이니까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그러니까 이 사료를 해석한다는 게 과거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그런 맥락까지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창이랑 관련된 성종 키워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지금 사료 해석도 어렵고 키워드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좀 이런 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좀 이런 습관을 잘 기르셔야 점수가 오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개념 공부랑 실전 적용은 다르기 때문에 한능검 시험에 나오는 방식에 맞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출 직전 3회분은 완벽하게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영상 이후로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 올린 다음에 다음 주에 D1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